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3대 세력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수백 년간 불안한 독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 이 소박하고 봉건적이었던 사회는 일본 군국주의의 급속한 팽창 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은 끝내 한국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이 나라에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러나 여름의 혹서와 겨울의 혹한이 교차하는 지극히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의 농경 생활로 단련된 민족이었으며 그래서 36년간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저항심과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순회들이 모여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한국의 장래는 다른 몇몇 나라의 문제와 함께 단 한 줄의 각주로 처리됐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때가 오면 일본 식민지들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945년 여름 동서진영 순회들 간의 협상이 경색되고 소련군이 동유럽 국가들을 휩쓸자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일본이 미처 항복하기도 전에 서둘러 소련에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공동 점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를 그들이 합의한 대로 나누어 점령했습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그들의 끈앞을 김일성을 앞세워 그곳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미국은 정치 집단 간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혼란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갈망했던 남한의 모든 정치 집단들은 그들이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1945년에 미소 양군이 들어올 때만 해도 나라가 두동강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왕래도 자유스러웠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평양에는 미국 교회 선교부가 나가 있었고 서울엔 소련 교회 선교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걸어서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점점 불편해졌고 미소 간의 대화는 무산됐죠. 45년이나 46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자유스러웠지만은 46년에서 47년으로 넘어갈 무렵부터는 남북간을 오가려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 48년에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38선은 아주 굳어져 버렸습니다. 1948년에 미 점령군이 철수하자 한국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꾸려가기 시작했고 그 후 이승만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지탱해 준 것은 그들의 소규모 군대와 미국의 무기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들에게 전차나 중포와 같은 쓸만한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병력 철수에 앞서 전차와 항공기와 중포들을 김일성에게 제공했고 13만 5천 인민군은 그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발뺌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북한의 군대에 침략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On June the 25th,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대는 불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김일성의 군대는 이승만이 거느렸던 국군의 방어선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돌파했습니다.
예, 우린 뭐제 양마음이 약해가지고 총을 사람 많이 못 죽이고 다른 사람. I was ordered to shoot. 우린 마음이 약해서 사람은 많이 못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마구 죽이기도 했지요. As I came south, 남쪽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질 않았습니다. they would enter. 마을에 들어가 포만 대여섯 발 쏘면은 주민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리가 없었어요. 모두들 무조건 남쪽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죠.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정처 없이 서울을 빠져나갔을 뿐이죠. 남쪽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저 남쪽으로 걸었고 입을 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묵묵히 걸음을 옮기기만 했죠. Within hours of 남침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서둘러 피난길에 나선 수십만의 사람들은 전진해 오는 공산군에 쫓겨 남으로 이동했으며 국군도 모두 후퇴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김일성의 손안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한테는 포도 없었고 탱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소화기뿐이었어요. 그러니 카빈이나 M1 소총으로 탱크에 맞설 수는 도저히 없었죠. 싸움이 되질 않았어요. in the capitals of the 서방 세계 국가들, 특히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소련이 혹시 서방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린 후 유럽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this crisis 위기 상황에 자극된 트루먼과 그 밖의 미국인들은 북한의 남침이 공산권의 세계 적화 음모의 일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orth Korea 북한이 모스크바의 귀염을 받는 졸개라는 걸 워싱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이 그 침략 행위를 명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 동조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싸울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스탈린은 명령도 동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방의 국가들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스탈린은 모험국을 꾸몄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그 모험국의 일단이었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도록 그가 부추긴 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냉전의 시초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린 북한의 침략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험주의는 쉽사리 3차 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린 생각했죠. Washington perceived the 워싱턴은 북한의 남침을 중국에서 모택동이 미국의 수하 세력을 몰아낸 사실, 그리고 베를린과 중동에서의 스탈린의 무력 시위 등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우방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련의 이런 기습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강요하는 노예 생활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희생도 크다는 걸 우린 압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결탄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 행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린 무력을 행사하려면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해서 침략자를 몰아내도록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명장 더글라스 맥어더 원수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군은 미국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듯한 기세로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군대의 남진을 방해하는 것은 국군이 아니라 사실은 지형과 피난민들, 그리고 보급 지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민간인들과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the communists 한국을 점령한 공산군의 가장 큰 실수는 공포 분위기 조성과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그들의 횡포가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의 한심한 통치가 그나마 좋았다는 걸 깨닫게 됐으며 공산 독재의 잔혹함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김일성의 군대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이승만의 산산조각난 정부를 어떻게 하면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떠받쳐 줄 수 있느냐로 고심했습니다. 이승만과 그의 강요들도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사는 그를 뒤쫓아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난 당시 우리 대사에게 곧 미군이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땐 누군가가 한국 정부와의 업무를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죠. a decisive force 그 최초의 며칠간 공산군의 완전한 승리를 저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극동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공군력이었습니다.
지상 통제나 첩보 활동에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들은 적군도 죽였지만 피난민들이나 국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 보급로나 이동하는 병력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공산군의 남진을 끔질기게 방해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저쪽에서 이제 폭격을 당하고 그 산에 도망. I was on a hilltop. 유엔군 비행기에 폭격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는 그때 처음 봤는데 어찌나 빠른지 그것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폭격을 해대는 걸 보고 유엔군의 힘이 엄청난 것을 느꼈고 또 총알이 빗나갔다가도 우리한테로 다시 날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민군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부 선전뿐이었구나 하는 걸 마음에 느꼈습니다. But if aircraft could check 그러나 항공기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상군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동경 중심가에 있는 이 낡은 다이이치 보험회사 건물은 일본을 분주처럼 다스리면서 동시에 극동 지역의 미군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이 거의 6년 동안이나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1950년 6월 25일까지는 그는 휘하 부대들의 훈련이나 전투 준비 태세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싸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을 누구보다도 환영한 사람은 다이이치의 군주 맥어더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장비도 시원치 않고 훈련도 돼 있지 않았으며 전투 태세는 더더욱 갖춰져 있지 않은 그의 병사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공산군과 싸우겠다는 의지는 왕성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막연했습니다. 7월 초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전투 장비도 부실한 21 보병연대 1대대 소속 403명의 병사들은 일개 지원포대와 함께 한국으로 공수됐습니다. 스미스 기동대라는 즉흥적인 이름은 그들의 대대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남쪽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산으로 이동됐습니다. 거기서 공산군을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들은 이제 김일성의 막강한 탱크 부대와 만나는 씁쓸한 영예를 누리기 위해 방어선으로 옮겨갔습니다. 1950년에는 물론 4차선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던 이 서울 오산간 간선도로 양쪽의 야산에서 한국전에 투입된 최초의 미 지상군은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일본에서 급히 공수되온 21 보병사단 1대대 병사 403명은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약 2시간 후 그들은 전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해군 T-34 전차의 긴 행렬은 미군의 허약한 바추카포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맥어더가 한국으로 보낸 그 최초의 부대는 규모도 적었고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도 돼 있지 않았으며 공산군을 막아야 한다는 정신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기동대의 패배와 퇴각은 그 후 7월 말까지의 전투 형태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8군의 지휘를 맡은 텍사스 출신의 작달막하고 대담한 월튼 워커 장군은 자신이 계속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서둘러 공수되어온 부대들은 훈련도 돼 있지 않았고 무장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전투에 투입돼서 차례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씁쓸한 질문들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됐습니다.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있는가? 이승만 정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국이나 유엔이 그 정권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군과 국군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자 사기와 희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fell towards rock bottom. 후퇴를 계속한 미군과 국군은 1950년 8월 초순 한반도 남동쪽의 아주 작은 고립 지역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군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된 미 육군은 치욕적인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The American retreat 미군의 후퇴는 1950년 8월 1일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렇게 격악이 없는 부분은 마지막 미 8군 병력이 다리를 건넌 직후 워커의 공병들에 의해 폭파됐던 부분이며 그때 건너편에는 미처 건너오지 못한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밀려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방어 가능선인 낙동강의 긴 물줄기를 이용해서 연합군은 최후의 저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160km에 달하는 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그토록 지쳐있던 군대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한 방어전은 그 후 낙동강 전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Eighth Army dug in. 참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미 8군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 공산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For the South Korean Army, 국군은 전쟁 초기에 몇 달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now 결국 총을 잡을 수 있는 한국 남자는 모두 징집돼서 두세 시간의 기초 교육만 받은 후에 저지선에 투입됐습니다. 그 방어 전투에서 국군의 희생이 엄청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커의 군대가 저지선을 사수하고 있는 동안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보급품과 원군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후 계속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지가 됐던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대규모 전력 감축으로 2선에 물러나 있던 함정들이 서둘러 다시 1선에 복귀했습니다. 미 의회는 공산권이 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비상징집 확대 조치도 승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8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 계속됐으며 미군의 후속 부대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저지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워싱턴은 유엔의 크고 작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국 파병의 필요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은 명분은 지지하면서도 파병은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군사력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자국 근처에서 또 다른 공산 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땅으로까지 싸우러 갈 마음은 그들에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6나라가 병력이나 배나 항공기를 한국전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그런 조치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인애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2개 여단을 파견했고 터키와 캐나다는 각각 1개 여단을 보냈으며 프랑스, 이디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 개 나라도 각각 1개 부대씩을 할애했습니다. 8월에 최초의 영국군이 홍콩을 떠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Just below the Manchurian border, Korea's the name of the spot. We're due to be spending our time here in the land that God forgot. 우린 엠파이어 파울리호로 한 달 반가량 그러니까 6주 동안 항해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선 흑인으로 구성된 미군 밴드가 무슨 부기우기 음악 같은 걸 연주하고 있더군요. 그때의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실감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우린 부산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란 얘기를 들으며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부산의 첫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린 한국 소녀들이 모두 영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아줬죠.
British arrived to 영국군은 낙동강 방어전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처했을 때 도착해서 전세를 호전시키는 데 얼마간 기여했습니다. the Americans. who 미군은 made 이제 뛰어난 몇몇 육군연대와 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어선의 어느 지점이 북한 공산군의 공격에 밀려 뚫리려 할 때마다 유일한 방책이 돼준 것은 저 유명한 소위 긴급 기동 작전이었습니다. It was the weight of fire. 이제 미군은 포화력과 공군 화력을 공산군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